안녕하세요. 청담 엘리학원 대표 임지입니다. 자, 오늘은 AI가 와도 사라지지 않는 직업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직업을 뽑아봤어요.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는 시간이 앞으로 15년, 10년 또는 5년 후 올 수 있어서 어떤 직업을 해야 우리 아이가 AI 또는 로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직업을 하는 것이 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같이 보면서 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사실 AI랑 좀 관련이 없죠. 정치인을 제가 추천하진 않습니다.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과거의 정치인과 앞으로의 정치인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만약에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 동부 보딩스쿨 갔다가 이제 조지타운이나 조지 워싱턴 국제관계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서울대학 정치학 석사 과정으로 돌아오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장점은 미국 정치권 인맥 형성이 가능하고요. 촬영만 허락한다고 그러면은 70대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다.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낮아요. 단점은 사생활이 공공돼야 되죠.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의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치하겠다 그러면은 존경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제 생각을 드려요. 두 번째,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창업가를 추천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창업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죠.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 창업 기회가 많기 때문에요. 창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을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유망하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를 추천한다고 그러면요. 미국 동부 보딩스쿨에서 미국 비즈니스쿨로 가거나 아니면 아이비에 가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창업이 가능하고 적인 인맥을 축적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단점은 공부하는 시간이 좀 집중돼야 되고요. 힘들죠.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매우 낮아집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기업체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MBA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동부에 있는 보딩스쿨 거쳐서 헝가리 의대 간 다음에 그리고 한국에 와서 돈 뛰거나 아니면 바로 MBA 가거나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이 나중에 로봇이 의사를 대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분은 로봇한테 수술을 받으면 되겠죠. 저는 절대 로봇한테 수술을 받지 않을 겁니다.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수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책임이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로봇이 할 수가 없어요. 추천 코스로 만약에 미국 의사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의대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의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캐리비안해, 그러니까 미국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은 브라질과 그 사이에 이제 캐리비안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레나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세인트 조지 의대를 추천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헝가리 의대 가는 게 최고로 봐요. 장점은 높은 소득, 사회적 지위, 실력이 있다. 단점은 학습 길이가 길어요. 네 번째, 고급 엔지니어. AI를 쓰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걸 통제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AI가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이 관리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천 코스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보딩스쿨 졸업한 뒤에 이제 미국 공대에 가고 그리고 AI 로보틱스 분야 석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인데요. 이 방향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점은 매우 높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단점은 진입장벽이 무지 높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예요. 조금 효율성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온기가 좀 필요한 직업들이지 않습니까? 추천 코스로 온다고 그러면 이제 전공에서 교원 자격 과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과목 들어라 내용이 날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해라 내용이 이제 날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되면은 주 정부에서 인증 교사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급여 때문이에요. 비용이 낮으니까. 그리고 단점은 아이보다 학부모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를 안내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산업으로 갈 건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직업들도 있죠. 그런 직업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늘 계속 생각해요. 어떻게 AI와 싸울 수 있을지, 아니면 AI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또는 AI의 덕을 입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로봇이 나오더라도 로봇을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또 다른 로봇이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에는 꼭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버 사업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 운동 또는 놀이, 종교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생각하는 게 좋고, 그 길에 저희가 늘 함께 한다.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저와 의료 상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